안녕하세요. 건조한 시선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제주도 장기 실종 사건,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주도에 남자친구와 살고 있던 장미란 씨가 어느 날 저녁에 휴대전화를 들고 외출 후에 실종이 되었다. 실종 후 남자친구는 경찰에 즉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소재지를 파악을 했고, 하지만 장미란 씨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미란 씨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나 남자친구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한두 달 기다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장미란 씨의 소재지가 파악이 됐다고 했으니까 몇 시간 만에 종료가 되었고, 근데 경찰이 실제로 장미란 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시간이 한 2달가량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거죠. 그녀를 찾을 수 있던 그 시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냐. 실종자 가족, 장미란 씨 가족분들이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오늘자 뉴스로 해가지고 장미란 씨 시신을 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약 104일 만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그 경찰, 이 해당 경찰의 부패, 그리고 경찰의 무능,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장미란 씨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 경찰이 다른 사건 또한 은폐 기록이 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찰 조직 내에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한번 뜯어 고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올해 10월부터인가요? 검찰청 해체가 되죠.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서 기존 시스템에서 경찰 다음에 검찰로 가는 이 2번의 검증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이 없어지면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밖에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경찰의 어떤 무능 수사, 부패 경찰 사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 검찰청이라는 게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살면서 내가 검찰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만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검찰청을 해체하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됐잖아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저 같은 일반인이 이걸 원할까요? 아니면 뭔가 자기 스스로가 꺼림칙한 게 있는 사람들이 이걸 원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만약에 범죄를 당하게 되면 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둘씩 벗겨져 가고 있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 말고도 그 전에도 더 있었죠. 광주의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장윤기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의 아빠가 경찰관으로 알려지며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죠.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2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해체를 한다. 검찰이 없어지면 살아가면서 이득을 보는 단체, 그리고 개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인해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 안 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검사들 로비 받고 비리 저질러주고, 부당거래에서 보면 류승범 씨, 약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착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부패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의 검사가 많이 묘사가 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범죄를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지인이, 가족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범죄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시 수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 강령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셀프 디펜스가 심해질 것이다. 모르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이 동선을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는 것도 그렇죠. 영어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죠. 신축 아파트 들어가 보면은 헬스장, 독서실, 카페, 식당 이런 데 있고, 부촌의 아파트들 들어가면 뭐 안에 골프장도 있고 엄청 넓은 수영장 넣고 스카이 라운지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그 주거의 고급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 안에서 이런 불특정 다수에 의한 범죄의 노출을 최대한으로 시키려는 셀프 디펜스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신원을 모르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올해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강남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분증 맡기고 키 맡기고 화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래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물론 조금 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요즘 일어나는 이런 흉흉한 사건들 보면 어쨌든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반포나 이런데 아파트 보면은 단지 내 소개팅 이렇게 하잖아요. 신원 확실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확률적으로 내가 해를 입을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점점 사회에 전반적으로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역설적으로 SNS를 활발히 키워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떤 사건, 이슈 일어나면 뉴스보다 빠른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만약에 내가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돼. 그러면 뉴스보다 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옛날이야 뉴스에다 폭로하고 유명하면 기자회견하고 하지만 요즘은 뭐예요? 인스타, 유튜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하나 무조건 키워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파인 다이닝을 갔는데 음식에 벌레가 조금 나왔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뭔가 안 좋다거나 하면은 이거 갖고 뭐 뉴스에 제보해요? 뭐 해요?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찍어가지고 그냥 인스타에 사진 띡 하나 올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타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SNS 하나는 키워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망하지 않는다. 유튜브 안 망한다. 구글 안 망한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꼭 수익 창출 인플루언서 목적이 아니더라도 SNS 하나 키워놓으면은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한국도 개인 시큐리티 사업이 보안 사업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옛날에 전에 한번 여행 유튜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여행으로 놀러를 가는데 워낙 범죄율이 높고 위험한 도시다 보니까 사설 경호 업체를 고용해서 여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한민국이 당장 뭐 그 정도까지 되진 않을 거고 그렇게 심각해지진 않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경호가 필요 없다 보다는 경호가 필요하다의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경찰이 지켜주고 경찰 신고하면 억울함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법이 작동하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해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 시큐리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단 내 하드웨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AI 시대 때 인터넷 보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이 피지컬적으로 공격으로부터 날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웨더 세계에서 싸움 1장이잖아요. 그런데도 경호원 키에 막 4m 막 이런 사람들을 붙이고, 메시도 키 2m에 막 이런 경호원들이 4-5명 붙어서 다니잖아요. 물론 그만큼 몸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겠지만, 이게 점점점 수요층이 내려와서 그냥 조금 돈 많고 하면은 경호원 대동해서 나갈 때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행동 강령, 세 가지의 기조의 방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